국장은 탈출이 지능순이라며 비웃던 목소리들, 삼성전자는 이제 끝났다고 단정짓던 전문가들, 그리고 지쳐서 손절하고 떠나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그런데 오늘 2026년 3월 2일 삼성전자가 드디어 21만원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코스피는 6,300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이 상승장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는 선언이자 전 세계 AI 시장의 판도가 삼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역사적인 신호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지금의 상승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구조적 성장의 시작인지 그 핵심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 15%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적 공방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AI 시대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이미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상식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관세 정책이라도 자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그 점을 정확하게 읽었고 삼성전자는 그 흐름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삼성 주가의 강력한 반등 기점이 된 셈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마음 한편으로 배 아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때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 자리를 꿰찼기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HBM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TC 본더 장비를 독점 공급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수배 이상 뛰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횡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못 가냐? 삼성이 진짜 끝났나라는 말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삼성은 그 흐름보다 느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하고 있었던 건 단순히 HBM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한 우물을 파는 전략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달린 그 길 위로 더 크고 무거운 엔진을 얹은 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왜 이렇게 강한지 기술 측면에서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HBM사 세계 최초 양산. 2026년 2월 삼성전자가 6세대 HBM인 HBM사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HBM은 AI 연산의 필수적인 메모리입니다.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급해주지 못하면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HBM은 바로 그 병목을 해소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HBM사는 이전 세대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이 대폭 향상됩니다.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GPU와 물리적으로 훨씬 더 긴밀하게 결합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AI 연산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베라 루빈에 삼성의 HBM사가 탑재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삼성이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업계의 최전선에서 판을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이나노 파운드리의 본격 가동.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나노 공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제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절대적인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일 공급망에 대한 의존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미국과 일본, 유럽 모두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나노 공정은 TSMC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비롯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 중이어서 미국 고객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모리 파운드리를 동시에 쥔 유일한 회사. 이것이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을 설계합니다. TSMC는 그 칩을 제조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각 분야의 최강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AI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회사 안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비용과 속도 면에서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구조적 우위로 이어집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만원. 이 숫자가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한때 9만원대를 넘어섰던 주가가 이후 긴 하락세를 겪으며 7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적 침체와 HBM 시장 대응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사이클이 돌아섰습니다. AI 수요로 인한 반도체 업황 개선, HBM사 양산 성공, 파운드리 사업 정상화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21만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전 고점이었던 9만원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회사가 현재 갖추고 있는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감안하면 지금의 주가 수준을 단순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다시 꺾일 수도 있고, 파운드리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23년 전의 삼성전자와 분명히 다릅니다. HBM 기술에서 세계 최전선에 서 있고, 파운드리 사업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도 되나? 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질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 성장을 뒷받침할 기술과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삼성전자는 지금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수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수요의 핵심 공급자 중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주식도 무조건적인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을 읽고 근거를 갖추고 그 위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10년 전 엔비디아가 달러 510 수준이던 시절에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들이 미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과는 수천 %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야기가 그 시절의 엔비디아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목표가, 투자 근거,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성지순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장은 탈출이 지능순이라며 비웃던 목소리들, 삼성전자는 이제 끝났다고 단정짓던 전문가들, 그리고 지쳐서 손절하고 떠나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그런데 오늘 2026년 3월 2일, 삼성전자가 드디어 21만원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코스피는 6,300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이 상승장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는 선언이자 전 세계 AI 시장의 판도가 삼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역사적인 신호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지금의 상승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구조적 성장의 시작인지 그 핵심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 15%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적 공방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AI 시대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이미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상식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관세 정책이라도 자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그 점을 정확하게 읽었고 삼성전자는 그 흐름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삼성 주가의 강력한 반등 기점이 된 셈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마음 한편으로 배 아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때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 자리를 꿰찼기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HBM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TC 본더 장비를 독점 공급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수배 이상 뛰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횡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못 가냐? 삼성이 진짜 끝났나라는 말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삼성은 그 흐름보다 느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하고 있었던 건 단순히 HBM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한 우물을 파는 전략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달린 그 길 위로 더 크고 무거운 엔진을 얹은 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왜 이렇게 강한지 기술 측면에서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HBM사 세계 최초 양산. 2026년 2월 삼성전자가 6세대 HBM인 HBM사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HBM은 AI 연산의 필수적인 메모리입니다.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급해주지 못하면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HBM은 바로 그 병목을 해소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HBM사는 이전 세대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이 대폭 향상됩니다.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GPU와 물리적으로 훨씬 더 긴밀하게 결합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AI 연산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베라 루빈에 삼성의 HBM사가 탑재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삼성이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업계의 최전선에서 판을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 2나노 파운드리의 본격 가동.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2나노 공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제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절대적인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일 공급망에 대한 의존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미국과 일본, 유럽 모두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2나노 공정은 TSMC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비롯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 중이어서 미국 고객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모리 파운드리를 동시에 쥔 유일한 회사. 이것이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을 설계합니다. TSMC는 그 칩을 제조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각 분야의 최강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AI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회사 안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비용과 속도 면에서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구조적 우위로 이어집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만원. 이 숫자가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한때 9만원대를 넘어섰던 주가가 이후 긴 하락세를 겪으며 7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적 침체와 HBM 시장 대응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사이클이 돌아섰습니다. AI 수요로 인한 반도체 업황 개선, HBM사 양산 성공, 파운드리 사업 정상화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21만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전 고점이었던 9만원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회사가 현재 갖추고 있는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감안하면 지금의 주가 수준을 단순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다시 꺾일 수도 있고, 파운드리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23년 전의 삼성전자와 분명히 다릅니다. HBM 기술에서 세계 최전선에 서 있고, 파운드리 사업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도 되나? 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질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 성장을 뒷받침할 기술과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삼성전자는 지금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수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수요의 핵심 공급자 중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주식도 무조건적인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을 읽고 근거를 갖추고 그 위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10년 전 엔비디아가 달러 510 수준이던 시절에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들이 미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과는 수천 %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야기가 그 시절의 엔비디아와 얼마나 닮아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목표가, 투자 근거,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성지순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장은 탈출이 지능순이라며 비웃던 목소리들, 삼성전자는 이제 끝났다고 단정짓던 전문가들, 그리고 지쳐서 손절하고 떠나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그런데 오늘 2026년 3월 2일, 삼성전자가 드디어 21만원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코스피는 6,300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이 상승장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게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는 선언이자 전 세계 AI 시장의 판도가 삼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역사적인 신호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지금의 상승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구조적 성장의 시작인지 그 핵심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 15%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트럼프 측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적 공방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AI 시대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이미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상식이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관세 정책이라도 자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그 점을 정확하게 읽었고 삼성전자는 그 흐름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삼성 주가의 강력한 반등 기점이 된 셈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이 가장 마음 한편으로 배 아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때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0만 닉스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리면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 자리를 꿰찼기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 역시 HBM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TC 본더 장비를 독점 공급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수배 이상 뛰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횡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못 가냐? 삼성이 진짜 끝났나라는 말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삼성은 그 흐름보다 느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하고 있었던 건 단순히 HBM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한 우물을 파는 전략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달린 그 기위로 더 크고 무거운 엔진을 얹은 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왜 이렇게 강한지 기술 측면에서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HBM사 세계 최초 양산. 2026년 2월 삼성전자가 6세대 HBM인 HBM사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HBM은 AI 연산의 필수적인 메모리입니다.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급해주지 못하면 제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HBM은 바로 그 병목을 해소해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HBM사는 이전 세대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이 대폭 향상됩니다.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GPU와 물리적으로 훨씬 더 긴밀하게 결합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AI 연산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에 삼성의 HBM사가 탑재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삼성이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업계의 최전선에서 판을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 2나노 파운드리의 본격 가동.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2나노 공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제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절대적인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일 공급망에 대한 의존 리스크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미국과 일본, 유럽 모두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2나노 공정은 TSMC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비롯한 해외 생산 기지를 확대 중이어서 미국 고객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메모리 파운드리를 동시에 진 유일한 회사. 이것이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을 설계합니다. TSMC는 그 칩을 제조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각 분야의 최강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AI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회사 안에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비용과 속도 면에서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구조적 우위로 이어집니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1만원.
이 숫자가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한때 9만원대를 넘어섰던 주가가 이후 긴 하락세를 겪으며 7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졌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적 침체와 HBM 시장 대응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사이클이 돌아섰습니다. AI 수요로 인한 반도체 업황 개선, HBM사 양산 성공, 파운드리 사업 정상화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21만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전 고점이었던 9만원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회사가 현재 갖추고 있는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감안하면 지금의 주가 수준을 단순 과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다시 꺾일 수도 있고 파운드리 사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23년 전의 삼성전자와 분명히 다릅니다. HBM 기술에서 세계 최전선에 서 있고 파운드리 사업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도 되나? 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더 커질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 성장을 뒷받침할 기술과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삼성전자는 지금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수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수요의 핵심 공급자 중 하나가 삼성전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주식도 무조건적인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을 읽고 근거를 갖추고 그 위에서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10년 전 엔비디아가 달러 510 수준이던 시절에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들이 미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과는 수천 %의 수익률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야기가 그 시절의 엔비디아와 얼마나 닮아있는지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목표가, 투자 근거,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성지순례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